자, 우리 정규 분포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지?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정규 분포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그 확률 변수 뭐뭐 배웠죠?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잖아. 자, 얘가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죠. 이산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얘는 연속확률 분포, 연속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보자. 144페이지 보면 자, 연속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거기 복잡한 식 써있죠. 맞아? 자, 그런 식으로 생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 자, 근데 거기 있는 그 확률은, 그 식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얘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 분포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거긴 곡선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그래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기호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얘가 n, p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규 분포는 기호로 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얘가 m,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뭐였다? 시행 횟수였어. 얘가 뭐였어? 확률이었죠. 자, 여기에서 요 m의 의미는 평균입니다. 평균. 자, 얘는 통째로 분산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자, 여기 있는 이 시그마가 뭐야 그러면? 표준편차.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정규분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그 x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이렇게 생긴 종 모양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혹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본 적 있니? 있어? 오. 자, 얘가 정규분포 그래프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자,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연속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특징이 뭐가 있었다? 넓이가 1이다라는 거 있었죠. 자,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1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대칭인 그래프. 이건 양쪽 대칭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분포를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얘기를 했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이 가운데 그어져 있는 이 선이 이 평균값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얘가 m이야, 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높낮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요런 그래프를 가질 수도 있고, 자, 어떤 정규분포는 여기에서 요런 그래프를 가질 수도 있거든.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자, 그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표준편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얘는 평균이다. 표준편차에 의해 높낮이가 결정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그마, 표준편차하고 분산을 갖다가 합쳐서 뭐라고 그랬지? 산포도라고, 산포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산포도의 뜻이 뭐였다? 그치,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였어. 자, 그럼 산포도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료가 퍼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봐봐. 분홍색이랑 흰색 그래프 중에 더 많이 퍼져 있는 게 누구다? 분홍색 그래프가 양쪽으로 더 퍼져 있잖아,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둘 중에 표준편차가 더 큰 걸 구하여라 라고 하면 누가 더 큰 거다? 분홍색이 더 큰 거야. 얘가 표준편차가 더 큰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알아둬야 될 게 뭐다?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낮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자료가 모여있다라는 얘기네.
그쵸? 그래서 모여 있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한번 표 읽어보자. 자, 1번 직선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2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래프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은 모양은 안 바뀌죠. 이거 높낮이는 변화가 없어. 자 대신에 가운데 있는 이 평균 값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해되나요? 평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양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시그마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 있는 요 축은 똑같은데 위아래로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균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 높이가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 자, 확인 문제 6번 한번 보자. 거기 밑에 있는 거. 자, 여기에는 4개의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고요. 각각 평균을 M1, M2, M3, M4 표준 편차도 시그마 1부터 4까지 있다라고 돼 있어. 자, 크기 비교를 하시오라고 얘기했네. 자, 그럼 걔는 그래프가 그려야 되니? 안 그려도 되죠? 오케이. 자, M1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얘는 좌우 위치의 변동이 있는 게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이 커지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그마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4. 자, 얘는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잖아. 자,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 값이 커진다. 자, 그럼 제일 낮은 애가 누구야? 1번. 그 다음 2, 3, 4. 요 순서대로 가죠? 자, 그럼 얘는 요렇게 가진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표준 정규 분포. 자, 우리 정규분포다라고 하면 좀 전에 기호를 어떻게 쓴다 했죠? n에 m, 시그마 제곱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어. 자, 예를 들어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1인 애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다? 5,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정규분포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어.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제일 기준이 되는 애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얘는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표를 갖다가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걔는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 0.5, 1, 0, 1.5.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긴 표가 표준 정규분포 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표를 보는 법을 알려줄게, 얘들아. 자, 여기에서 지금 세로 줄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가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확률이야. 얘가 가지는 확률. 얘가 가지는 확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걔는 뭘로 보면 되냐면은 지금 여기 요 표시 있죠? 자, 얘 의미가 0부터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림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정규분포 그래프가 요렇게 있고요. 우리 이제부터 시그마 값을 예를 들어 Z?
밑에 있는 표로 같이 할까 그냥 바로? 자,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같이 해보자. 확인 문제 7번. 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가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가 있을 때 Y축이랑 평행한 선 여기에 1이라는 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요거랑 같은 의미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표에서 0부터 1까지의 값이 몇인지를 보는 거야. 자, 오른쪽 표 한번 봐볼래? 자, 여기에 1이 와 있는 애 확률이 몇이죠, 요거? 몇이야? 0.3413이라고 되어 있지. 맞나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요겁니다.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그 표에서 알려준 거야. 자, 여기 넓이가 몇이다? 0.341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전체 넓이가 1이라 했으니까 절반 넓이는 몇이죠? 여기? 0.5야. 자, 거기서 얘 넓이를 빼면 여기 넓이만 남겠네. 그럼 몇이다? 0.158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 Z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표준 정규 분포기 때문에 가운데 평균값이 몇이죠? 여기가? 얘가 몇일까? 평균 몇이야? 0입니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자, 여기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면 대충 한 요쯤 있겠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하여. 이 끝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양쪽이 대칭이다라는 거 아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있죠? 여기 넓이. 오케이? 자, 만약에 얘 반대쪽에 2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2가 있어. 자, 그럼 방금 색칠한 이 넓이하고 반대쪽 요 넓이하고 같을까? 같겠죠? 자, 그럼 너네 뭘 찾으면 돼? 요 표에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2에 해당하는 부분 몇이야? 0.4772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여기가 0.477이네? 그럼 왼쪽 여기 넓이도 몇이다? 0.477이야. 자, 그러고 반 잘랐을 때 오른쪽은 전부 다 들어가죠? 맞나요? 자, 그럼 오른쪽 전체면 몇이다? 0.5. 그럼 여기다가 0.5를 뭐 더하면 되겠죠? 0.9772 이렇게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넓이 구하는 문제로 그냥 전부 다 푸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번에는 뭐 구하래? 세 번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구하래. 1부터 2까지 여기 넓이 구하래. 여기. 맞나요? 자, 그럼 거기 있는 표에서 0부터 2까지의 값이 몇이었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4772였죠. 맞나요? 자, 0부터 1까지가 몇이었죠? 3413이었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빼버리면 여기만 남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0.4772 빼기 0.3413 요거 구하면 답 나올 겁니다.